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책을 잘 몰라도 한글 미해득자인 애기들도 다 그림까지는 그릴 수 있더라고요. 저는 책 표지 활동을 할 때요, 제일 약간 허무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책 표지 활동이 항상 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여지껏 책 표지 애기들이랑 하면 이런 퍼즐도 맞춰서 서로 바꿔서 맞춰보고, 이 놀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책 표지를요, 책 앞뒤를 다 불투명하게 가리고요. 책 등의 제목만 보여줘요. 그리고 책 제목만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추측을 하고 줄거리를 들려주고요. 아이들한테 힌트가 적힌 쪽지를 줘요. 근데 이 힌트는 책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책 표지에 관한 힌트예요. 왜냐하면 이 놀이는 책의 겉표지를 완성하는 놀이거든요. 힌트를 많이 얻어서. 그런 다음에 힌트 쪽지를 각자 받고 나서 가위바위보를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무작위로 만난 친구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친구가 진 친구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힌트를 오픈을 하고요. 그래서 애들이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 개의 힌트를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트를 조합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약간 책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책을 잘 몰라도 한글 미해득자인 애기들도 다 그림까지는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 표지 상상해서 그리고 책 표지랑 비교해보는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이 사실 가장 반응이 좋은 편이죠. 나중에 그 가면을 벗기고 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힌트 교환하기는 3, 4, 5, 6 이상은 아주 적당한데 저학년은 그렇지 않고 스캔해서 저학년은 미리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중고학년은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 놀이를 살짝 변형을 해서 아까 힌트 쪽지는 한 권에 대한 쪽지였는데 제가 여러 권에 대한 쪽지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26명이면 26권의 힌트를 쪽지로 만드는 거죠.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뽑은 힌트에 해당하는 책 디자인을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고 실제로 나중에 도서관에 가서 진짜로 내가 비슷하게 그렸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간이 서가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만든 책을 가지고. 그래서 저게 전시를 해놓으면 애들이 볼까 했는데 이렇게 막 떠들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하다 보니까 힌트를 만드는 과정이 선생님께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세 번째 놀이는 해쳐 모여 책책책이라는 놀이인데요. 저는 청구기호로 아이들이랑 수업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애기들이 수업을 하더라도 이해를 이걸 잘 했을까 하는 약간 의구심? 그런 게 들어서 그러면 청구기호를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청구기호 대신에 기준을 만들어서 책을 그냥 내 마음대로 꽂아보는 놀이를 만들까? 해서 만들게 된 놀이예요. 제가 해보니까 모든 별로 4명이 제일 좋았고요. 20권 내외가 가장 적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모든 회에 20권씩 주고 나서 그냥 책을 보는 거예요. 책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책 겉모습, 책 주인공 얼굴 이런 걸 확인하면서 어떤 순서로 우리의 기준을 세워서 얘네들을 꽂을 수 있을까를 의논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제일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차례대로 꽂은 다음에 완성된 서가를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게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그 모둠이 어떤 기준으로 꽂았는지를 맞추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긴 한데 기준을 세우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제가 막 적극적으로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놀이 특성상.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내일 만나게 될 우리 안미림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만든 놀이에서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직접 실습을 해보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채팅방으로 이 책 표지 모아둔 파일도 다 쏴드릴 거니까 혹시 이제 사용하실 마음이 생기시면 그걸 활용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똑같이 패들렛으로 놀아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청구 기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합니다. 깊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저학년의 경우에는 서가를 정말 많이 보여줘요. 너네가 이렇게 예쁜 거 꾸밀 거야. 어떻게 꾸밀래? 무슨 기준으로 꾸밀래? 어떻게 꽂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외인 책은 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고학년들은 만약에 너네 마음이 안 들면 하나 더 갖고 와도 돼.
두세 권 갖고 와서 그 기준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도 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아, 이거는 애들이랑 시장 놀이를 했는데 책이 제일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막 남은 거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보는 순간, 그래? 그럼 책만 파는 시장 놀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만들게 된 놀이에요. 애기들한테 각자 준비한 책을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야, 이 책이 이래서 좋아. 너 이 책 꼭 사야 돼. 이렇게 막 설득을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책 추천 활동에 라벨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된 게 이 책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을 찜 스티커로 친구에게 표현을 하는 거죠.